따뜻한 감성, 차가운 이성, 정확한 분석이 함께합니다. 뜨거움과 따뜻함이 함께하는 시간. 신율의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왜? 코웨이 모든 침대는 상단이 분리될까? 침대는 몸에 닿는 부분부터 오염되잖아. 아, 더러운 상단을 분리해 언제든 새 터퍼로, 그리고 전문가의 관리까지. 위생까지 책임져야 진짜 침대다. 코웨이 매트리스 케어 렌탈 1588-5200. 아이시스 8.0. 왜 핑크냐고요? 핑크는 건강하다는 증거니까. 건강에서 핑크라벨 균형 잡혀 8.0. 해교의 생기 비결. 건강한 미네랄 밸런스가 핑크빛 생기를. 핑크빛 생기 에너지. 아이시스 8.0. 전 핑크만 챙겨요. 사.29 재보궐선거지역 후보들을 만나보는 기획 인터뷰죠. 오늘이 그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인천서 강화을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야권 후보가 다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야 후보들 간의 박빙의 대결을 펼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먼저 새누리당 안상수 후보부터 연결하겠습니다. 안 후보님 나와 계시죠? 네네, 안녕하십니까. 예. 시간은 5분이고요. 그리고 상대에 대한 인식 목격 네거티브 캠페인 한번 제시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성완종 리스트를 비롯해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현안들이 많은데요. 지역 민심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제가 8년 동안 인천광역시장을 하는 동안에 추진했던 강화 영종도 연도교와 그 검단 신도시를 후임 송영길 시장이 백지화 내지 중지를 시켰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다시 재추진한다는 공약으로 많이 공감대가 넓혀져 있고, 또 특히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에서 제가 그 공보물에 배달된 많은 공약들을 지급 이행 보증을 하겠다 해서 아마 시민들 관심이 굉장히 고조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성완종 리스트는 별 영향을 안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참 안타까운 일인데, 어쨌든 대통령과 우리 새누리당에서도 신속하고 투명하게 엄정한 수사로 국민께 말끔히 알리도록 해라, 이렇게 했고, 또 저 자신은 20여 년 동안 정치를 하면서 깨끗한 정치를 위해 노력했다는 것을 아는 시민들은 잘 알고 계십니다. 저는 15대 국회에 3, 4대 광역시장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공보물에 기재된 재산 상태가 약 1억 원 정도 청빈하고 깨끗하게 했다는 반증이 아닌가 싶어서 그런 거를 확인하는 유권자들이 관계없이 저한테 지지를 보낼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예, 본인이 생각하는 가장 큰 강점은 뭐라고 보세요? 역시 집행 능력이죠. 공약을 시행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8년 동안 또 15대 국회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돌아가는 내용을 알고, 또 지금 그 두 지역이 제가 계획을 추진했던 일을 앞으로 마무리한다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 그 여러 가지 필요한 요소들을 잘 정책화해서 SPC나 우리 정부 혹은 시 혹은 구에다가 넘겨줄 텐데, 역시 같은 새누리당이고 또 집권 여당으로서 집행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이 상대방은 결국은 1년 동안에 야당으로서 그렇게 특별히 기능을 할 만한 일이 없다, 이렇게 보면 역시 그 커다란 차별화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중간중간에 약간의 공약을 말씀하셨는데 정리해서 핵심 공약 말씀하시면 어떤 게 있습니까? 아무래도 강화와 그 영종도 영종 국제공항의 연도교죠. 이것은 민자로 추진할 예정이고, 그것은 1년 정도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아마 2, 3년 내에 그 완공이 가능한, 개통이 가능한 내용이고, 또 강화에는 지금 북쪽에 가뭄이 좀 심합니다. 이것을 예. 김무성 대표가 내려와서 그 한강물을 끌어올려서 농업용수를 쓰겠다는 등 그런 공약을 했고, 또 어르신이 많은 강화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많은 공약을 했고요. 검단 같은 경우에는 검단 신도시를 재추진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것을 추진하기 전까지도 검단에 지금 필요한 교육에 필요한
그 중학교라든지 각급 학교를 신증서를 하고 또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도서관 이런 것들을 건설을 하게 될 텐데 이런 것들이 역시 이제 집권 여당이 훨씬 수월하게 그 달성시킬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근데 그게 1년 동안 다 가능하다고 보세요. 아까 우리 안상수 후보께서도 예를 들면 연도교 민자건설 같은 게 2, 3년 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제가 그 프로그램을 다 완성을 해서 정책화해가지고 SPC나 이거를 관계 당국에다 넘겨주는 거죠. 국회의원은 집행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정책화하는 그 컨소시엄이 됐던 SPC를 만드는 게 제가 송도 국제도시도 성공을 시켰고 인천대학교도 성공을 시켰기 때문에 그런 노하우가 있고 또 소위 마켓, 시장의 신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상수가 하면 되더라. 그래가지고 모든 그런 관계되는 분들이 모여서 그것에 대한 정책을 예. 정책을 만들고 알겠습니다. 작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것을 따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예. 거죠. 자, 30초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권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으신 말 하시죠. 지금 이번 선거는 재보궐선거 참 운이 좋습니다. 지금 집권당에서도 예산 폭탄으로 지원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웠던 일, 힘들었던 일을 다 해소할 수 있고 미래에 대한 꿈, 비전을 실현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계기입니다. 저 안상수가 앞장을 쓰겠고 집권당이 뒷받침합니다. 반드시 현면 선택을 당부 올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 강화을에 출마한 새누리당 안상수 후보였고요. 계속해서 새정치민주연합 신동근 후보 연결합니다. 신 후보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신동근입니다. 예, 역시 시간은 5분이고요. 상대에 대한 인신공격 네가티브 캠페인 한번 제재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5분인데요. 지금 지역 민심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투표함을 열어볼 때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다만 제가 강화 검단 주민들을 직접 만나본 바로는 저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 직접적으로 그동안 고생 많이 했는데 이번엔 신동근이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또 이 지역에 대한 연고나 또 기여하지도 않은 분을 갑자기 공천할 수 있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자존심 상해하는 말씀도 하십니다. 전반적으로는 3번의 낙선에도 불구하고 12년 동안 한결같이 저를 지켜온 지역을 지켜온 저에 대해서 그 진정성에 대해서 인정해주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성완종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완종 리스트는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십니까? 네, 우리 인천과도 연관돼 있는 사건이죠. 그 성완종 리스트에 인천 현 유정복 시장의 이름이 적혀 있으니까요. 정치인의 덕목으로 깨끗한 정치 또 청렴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 신동근에게 지지해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나 저는 그런 외부 변수보다는 그동안 활동해왔던 성과와 또 진정성으로 승부하겠습니다. 예, 진정성 성과. 자, 본인의 강점은 그럼 진정성이라고 보세요. 본인의 강점 또 진정성 말고 또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네, 저는 이번 선거는 3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지역을 누가 잘하는 전문가냐. 두 번째는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서민 경제가 서민 지갑을 누가 지킬 수 있느냐. 그리고 또 연일 그 실세들의 그 부패 스캔들로 그 악취가 진동하는데요. 누가 더 깨끗한 정치를 할 수 있냐. 이 3가지 관점에서 제가 더 앞서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안상수 후보께서는 명성은 있으시지만 이미 인천시를 방만하게 해서 인천시를 부채에 올라앉게 된 본인의 강점을 말씀해 주시죠. 예. 그런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본인이 지금 3번이나 나오셨었다고 그러는데 공약 같은 거는 상당히 많으실 것 같은데 공약 말씀해 주시죠. 네, 우선 서구의 경우, 검단의 경우에는 2016년까지 종료 예정돼 있는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를 저는 반드시 종료해야 된다. 검단 주민들이 지난 23년 동안 환경권, 건강권, 재산권 여러 침해를 받아왔기 때문에 30년 더 연장하는 건 절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요. 또 그것이 검단 신도시 개발에도 선제적 조건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통해서 검단 신도시는 국제적인 교육문화도시 그리고 또 젊은이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어린이 친화도시를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강화의 경우에는 지역 경제 자체가 이렇게 침체화되어 있는데요. 저는 그것을 활성화를 위해서 강화 영종 16개호 건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국제 관광 특구를 조성해서 관광객들을 좀 유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교동에는 평화산업단지와 또 남북 이산가족 면회소 유치 등을 통해서 또 지역 경제 활성화와 남북 평화에도 기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농민들이 생산해도 자꾸 팔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농산물 유통구조 혁신을 통해서 농민들이 농산물을 제값받고 팔아서 안심하고 농사 지을 수 있게끔 해드리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예. 지금 5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1년 동안 이거 다 하실 수 있으세요? 네, 저는 다 한다는 얘기보다는 저는 그동안 12년 동안 연구가 노력해왔기 때문에 예. 1년을 12년처럼 사용해서 제가 주민과 소통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예. 자원 조달은 어떻습니까? 예, 저는 자원 조달이요? 강화 영종 16개월 경우에는 안상수 후보께서는 민자 유치를 통해서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민자 유치가 사실 민간 투자에서 개발 이익으로 1조에 가까운 다리 건설 비용을 나올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저는 국비를 통한 추진을 말씀드리고요. 국비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은 민자 유치를 하더라도 국비를 통해서 만드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약 40초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권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해주시죠. 네, 저 신동군 3번의 낙선에도 불구하고 12년 동안 지역 주민 여러분과 함께 호흡해 왔습니다. 저 신동군 검단과 강화를 가장 잘합니다. 가장 사랑합니다. 가장 지역 발전 방안을 잘 알고 있습니다. 1년만 맡겨주십시오. 진짜 일꾼 신동군 모든 것을 바쳐 일하겠습니다. 강화와 검단 변화와 희망을 만들겠습니다. 이번에는 신동근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15초 남았습니다. 더 추가하실 말씀 없으세요? 예, 최선을 다해서 승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인천 서 강화 을에 출마한 새정치민주연합 신동근 후보였습니다.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유럽 축구연맹컵 이 챔피언스 리그 4강 팀이 모두 정해졌죠. 그렇죠? 예. 스페인의 레알 마드리드, 이탈리아의 유벤투스가 이제 4강에 합류를 했네요. 예. 오늘 새벽에 이 챔피언스 리그 4강전이 벌어졌거든요. 이 세계 축구 팬들이 관심을 갖는 이 경기입니다. 예. 이 4강전 2차전에서 이 레알 마드리드가 이 라이벌 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1대0으로 꺾고 4강에 합류했습니다. 이탈리아의 유벤투스도 AS 모나코를 꺾고 이 4강에 진출했는데요. 자, 올해 유럽 축구 연맹컵 4강전은 이 스페인의 레알 마드리드와 스페인의 FC 바르셀로나 그리고 이탈리아의 유벤투스, 독일의 바이에른 뮌헨으로 짜여졌는데요. 이 대진표는 추첨을 통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렇군요. 스페인이 두 팀이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역시 스페인이 지금 제일 축구를 잘하나 봐요. 예? 세계 랭킹 1위를 달리고 있고요. 그렇죠. 예, 지난해 독일 클럽팀이 강세를 보였는데 올해는 스페인에서 두 팀이 올라왔습니다. 예. 자, 야구 얘기인데 일본 프로야구에서 활약하고 있는 이대호 선수 그 몸집만큼이나 한 번 터지니까 무섭게 터지네요. 예? 어제도 홈런 쳤죠? 예, 그렇습니다. 이대호 선수가 시즌 개막 초반에 굉장히 부진했는데 이 연달아 홈런을 몰아치고 있습니다. 어제 또다시 홈런을 터뜨렸는데요. 이 전날 연타석 홈런에 이어서 이 2경기 연속 홈런입니다. 이 라쿠텐과의 경기에서 7회 왼쪽 담장을 넘기는 솔로 홈런 날렸는데 시즌 4호 홈런이고요. 이 소프트뱅크가 2대1로 승리하면서 이 3연승 달렸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국내 프로야구에서도 이승엽 선수가 시즌 4호 홈런을 기록했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400 홈런 이 기록을 달성하려면 6개밖에 안 남았죠. 그죠? 예, 이 삼성의 이승엽 선수 어제 NC전에서 6회에 솔로 홈런 터뜨렸거든요. 이 올 시즌 4호 홈런이자 이승엽 선수 개인 통산 394호 홈런인데 앞으로 6개만 추가하게 되면은 이 프로야구 사상 최초로 이 400 홈런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 삼성이 NC를 6대2로 이겼고요. 이 수원에서는 신생팀 KT가 SK를 2대0으로 이기고 홈 경기에서 8연패 끝에 이 홈 경기 첫 승을 기록했습니다. 예.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승엽 선수 참 대단해요. 예? 이 꾸준함이라든지 성실함이라는 거 이게 오늘의 이승엽 선수를 또 만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예. 나이도 많은데 이 기록까지 이렇게 대기록을 눈앞에 두고 있고 참 훌륭합니다. 예. 네, 이승엽 선수가 더 대단하게 보이는 게요. 예. 뭐 잘 아시다시피 일본에서 이 복귀를 해가지고 삼성에서 다시 뛰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삼성에서 복귀한 이후에 이승엽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상당히 부진을 겪었었거든요. 예. 이승엽 선수로서는 아마 이 선수 생애를 통틀어서 그렇게 힘들었을 시기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 명예롭게 마지막 하기 위해서 마지막 고비를 다시 넘었다는 그런 느낌이 들죠. 그렇군요. 그리고 어제 KT의 승리 투수 장시환 선수 말이에요. 예. 프로 입문 8년 만에 첫 번째 승을 올린 거라고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이 장시환 선수 정말 대단한 선수라고 대단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박수를 받을 만하다라고 칭찬도 해주고 싶습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은 2007년에 이 현대에 입단하면서 프로에 데뷔한 선수거든요. 예. 데뷔 8년 만에 첫 승을 따낸 겁니다. 그리고 8년 동안 단 1승도 없었고요. 승리가 없이 6패만 기록했던 선수거든요. 예. 그런데 이 포기하지 않고서 끝까지 도전해서 8년 만에 1승을 따냈고요. 이 장시환 선수 호투로 KT가 어제 홈 경기에서 첫 승을 올렸는데 이 KT의 조보명 감독이 승리 직후에 인터뷰할 때 이 홈팬들한테 미안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울먹거리기도 했었거든요. 예. 이렇게 나이 많은 감독이 울먹거릴 정도로 이 그만큼 이 프로의 세계에서 승리에 대한 압박감이 심하고 이 홈 경기 첫 승에 목이 말랐다는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렇군요. 이제 1승 거뒀으니까 계속해서 잘하겠죠, 뭐. 예?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김성근 감독 한화 어제 LG 이기고 5할 승률을 복귀했다고 그러네요. 예, 이 한화 LG를 5대2로 이기고 9승 9패 이 5할 승률에 복귀했고요. 롯데는 기아를 7대6으로 간신히 따돌렸습니다. 두산도 이 넥센하고 어제 홈런 12개를 주고받는 난타전을 벌였거든요. 예. 이 두산이 12대9로 역전승했습니다. 예. 아니 근데 저 김성근 감독은 어떻게 좀 빈볼 시비 때문에 화가 많이 났었던 것 같은데 좀 괜찮아졌는지 모르겠네요. 역시 이 빈볼 시비 때문에 논란이 급증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는데요. 예. 김성근식으로 정면 돌파를 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빈볼 시비에 대한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코멘트는 자제하고요. 이 그라운드에서 승리로 계속 이 빈볼 시비에 대한 그 침묵 속의 응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번에 축구 얘기 좀 해보죠. 아시아 축구연맹 챔피언스 리그에서 이동국 선수가 2골 넣었는데 근데 진 모양이에요. 예? 예, 아쉽죠. 예. 이 K리그 선두를 달리고 있는 팀입니다. 이 전북이 아시아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에서 일본의 가시와 레이솔에 2대3으로 패했습니다. 예. 전반전에만 3골을 내줬거든요. 예. 그래서 이 후반전에 이동국 선수가 혼자 2골 넣으면서 추격을 했는데 이 결국 승부를 뒤집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이동국 선수의 통산 27골로 아시아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통산 최다 신기록을 세웠고요. 예. 이 성남FC 태국의 브리람 유나이티드를 2대1로 이기고 이 16강 진출에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예. 그리고 이 탁구 얘기인데 말이에요. 예. 이런 경우를 두고 적과의 동침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 여자 탁구 대표팀의 양하은 선수가 중국 선수와 짝을 이루어서 세계 선수권 대회에 출전한다고요? 예? 예, 그렇습니다. 좀 예. 놀랄만한 소식이기도 하고요. 좀 예. 신선한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이번 주 일요일에 중국 수저우에서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가 막을 올리거든요. 근데 이 여자 대표팀의 양하은 선수가 중국의 남자 선수인 휘신하고 짝을 이뤄서 혼합복식에 출전하게 됐습니다. 예. 왜 이렇게 됐냐면은 이 국제탁구연맹이 올해부터 이 다른 국적의 선수들끼리 복식조를 구성해서 이 세계 선수권 대회에 출전하는 것을 허용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 한중 이 혼합팀이 탄생하게 된 거고요. 이 중국 탁구는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 세계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 반드시 이 중국의 높은 만리장성 벽을 넘어야지 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양하운 쉬신 이런 한중 이 커플이 나왔는데 어떤 결과를 낼지 사뭇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예,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였습니다.
비가 온다. 비 오는 날은 대리기사님들이 적게 출동하므로 고객님들의 독촉 전화가 많은 힘든 날이다. 아직 나에겐 12분의 기사님이 있다. 비를 이겨내야 한다. 좌우로 정렬 2588 2588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안녕하세요. 차승원입니다. 제가 문제 하나 낼게요. 닭강정은 차갑게 먹어야 맛있을까요? 뜨겁게 먹어야 맛있을까요? 정답은 버거로 먹어야 맛있습니다. 닭강정과 버거의 운명적 만남. 접사바 롯데리아 강정 버거. 롯데리아. 안녕하세요. 영화배우 황정민입니다. 유플러스 가족 무한 사랑 들어보셨어요? 가족 중 한 명이라도 유플러스면 온 가족 휴대폰 요금을 매달 할인해줍니다. 거기다 인터넷까지 유플러스면 LTE 무한대 요금을 최대 반값으로 쓸 수 있습니다. 국내 유일 유플러스 가족 무한사랑 클럽. 지금 유플러스 매장에서 만나보세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죠. 계절의 여왕 5월 가평 자라섬에서 아주 특별한 무대가 펼쳐집니다. 국내 최대 야외 무대에서 펼쳐지는 아름다운 공연과 화려한 불꽃놀이의 강연 2015 자라섬 불꽃축제. 티켓 문의는 인터파크 1544-1555. 여러분은 지금 신율 교수가 진행하는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가나다라 마바사 자차카타파 하전해주고 싶은 얘기 바람병에 담으면 한글이 모자랄지도 몰라. 병 하나에 담을 수 없는 초정탄산수 이야기. 파란을 일으키다. 초정탄산수. 엄마라는, 도전이라는, 헌신이라는 이름의 흉터. 때론 자랑스럽지만 달라졌으면 하는 여자 마음. 더마틱스 울트라로 흉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CPX 성분이 흉터를 흐리고 부드럽고 매끈하게. 흉터 전문 더마틱스 울트라.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도시의 여러분, 저 김연아는 평창에 있습니다. 맑고 깨끗한 강원 평창수와 함께요. 해발 680m, 평창의 깨끗함을 담은 강원 평창수로 오늘도 힘내세요.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강원 평창수. 연아랑 마셔요. 당신이 현대자동차를 구입했거나 렌트 리스를 했다면 당신은 지금 현대자동차 블루멤버스 회원입니다. 주유, 쇼핑, 보험, 차량 관리까지 최대 200만 포인트로 즐기는 카라이프의 모든 것. 현대자동차 블루멤버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대한민국을 고발합니다. 예, 지난 3월 26일이었었죠. 저희가 지하철 9호선 이 지옥철 문제, 민자 지하철 문제를 다뤘었는데요. 이번에 서울시에서 버스 지하철 요금 인상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문제 다뤄볼 텐데요. 지금 오늘 이 자리에는 공공교통네트워크의 김상철 정책위원 그리고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자, 공공 네트워크 이거 공공교통 네트워크 자꾸 교통이 빠지죠 제가. 예. 아 죄송합니다. 어떤 것이죠? 예, 그 공공교통 네트워크는요. 공공교통, 뭐 대중교통 문제 전문가, 시민단체, 노동조합, 뭐 싱크탱크 이렇게 민간 쪽에 대중교통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민간 뭐 활동 네트워크에 가깝습니다. 뭐 그동안에 뭐 교통카드 문제인 스마트 카드하고 뭐 버스 준공영제 문제, 지하철 9호선 문제 이제 이런 문제를 시민의 관점에서 좀 이렇게 들여다보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그 김상철 위원께서 이제 그걸 쫙 설명을 해주셨는데 우리 안 처장님. 네네네. 지하철 9호선 이 9호선 문제 이거 해결 전혀 안 되지 않았나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으로는 그 버스 전철이 증차가 돼야 되는 건데 민자다 보니까 돈 많이 벌려고 내량만 넣어가지고 문제였잖아요. 근데 2014년 말에서야 240억 정도 예산이 확보돼서 내년 9월에서야 20량이 늘어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중앙정부와 서울시 노력이 굉장히 아쉬운데 그 사이가 이제 문제인데 다만 어쨌든 시민들도 일부 분산되고 뭐
대체 노선 버스도 일부 투입되고. 근데 그 버스 안 탄대요. 예, 그러니까 그게 문제는 사실은 그게 보여주기식 서울시의 정책이다. 그러니까 전형이죠. 안 타는 버스 못 틀어 왔다 갔다 합니까? 분석해 보니까 예. 염창 당산에서 주로 수요가 발생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은 경기도하고 김포, 인천에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버스를 거기서 출발해야 되는데 염창 당산에 출발하니까 분산이 별로 안 됐다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적을 했고요. 저희는 어쨌든 내년 9월까지 못 기다린다. 당장 수요가 분산될 수 있으려면 대중교통 조조 할인제 그래서 뭐 6시 50분 전에 타면 이렇게 20% 정도 할인해 주는 것도 빨리 실시해라. 뭐 내년 올해 6월에 한다고는 되어 있습니다만 서둘러서 하자라는 거고 그다음에 공항철도하고 도시철도 9호선이 원래 연계되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공항철도를 조기에 투입하는 방안을 강구해달라 지금 중앙정부 서울시가 연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아니 그 연구를 지금 할 때가 아니고. 그러니까 무조건 추진해라. 9호선을 타시는 분들은 진짜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네, 압사당할까봐. 네, 맞습니다. 그거 제가요. 그 옛날에 우리 둘째 꼬마에 네. 아주 애기였을 때 12월 24일에 명동을 데리고 나갔는데 오. 우리 애기인데 그래서 내가 목말 태웠는데 왜 목말 태웠느냐 얘 죽게 생겼더라고 밀려서 그래서 제가 목말 태웠어요. 네? 근데 지금 9호선이 그 정도 상태가 예,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이거 빨리 해야지 지금 뭐 연구를 하고 이럴 때가 아니라는 사실 서울시가 알아야 됩니다. 이거. 예. 근데 이게 어떻게 보세요? 이 시민들 이거 민자 문제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서울시가 뭐 연구도 하고 있고 이런 겁니까 지금?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지하철 9호선을 굉장히 불편하게 타고 있는 셈인데 실제 운영사는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서울시는 또 보조금을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운영사는 흑자를 보는데 왜 서울시 보조금은 계속 나가지? 라는 이제 의문을 갖게 되는데 그 배경에는 이제 민자 사업이라는 특수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자 사업의 특수성상 전체 시행사의 적자는 보존을 해주는데 그 시행사의 적자라는 내용이 초기 투자 비용에 대한 그 금융 부담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교통수단을 운영하는 데에서는 매년 흑자가 나는데 그렇죠. 아니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그렇죠. 흑자가 안 나고 그게 적자라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일단 이 사업을 초기에 시작했던 시행사는 적자를 보기 때문에 그걸 보충해주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시설도 과소 투자하게 되고 뭐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사량으로만 이렇게 설계를 하는 이제 그런 구조가 발생을 한 거죠. 그런데 어차피 서울시에서가 이제 적자를 보존해 주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량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서울시에서 나름대로 이거 너무 적다. 사전에 그걸 얘기했어야지 정상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안 해놓고서 지금 안 해놨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그 배경이 바로 민자 사업의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혼잡도를 어느 정도 유지를 해야 수지 타산이 맞는다는 이제 용역 보고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시나 민자 사업자도 어느 정도의 혼잡도를 예상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민들만 고생하는 구조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혼잡도 240% 가까이 되니까 엄청난 고생이고 근데 이 9호선 운영에서 하는 4년간 최근 4년간 무려 168억의 흑자를 본 거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처음부터 공공수단을 했으면 그 흑자분이 전부 다 차량 증차로 미리 투입됐기 때문에 이런 사태를 막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주요 공공 서비스는 민자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중요한 교훈을 남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민자라고 해서 서울시가 관리 감독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예, 그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서울시가 지금 관리 감독을 제대로 했느냐 하는 문제에 맞습니다. 대해서 문제 제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맞습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버스 지하철 요금이 또 오른다고 그래요. 예? 김상철 위원님. 예.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왜 이 요금이 오르는 거죠? 일단은 서울시가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이유는 대중교통 적자가 너무 커졌다. 그래서 그 적자를 감소하기 위해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안 차장님 얼마나 오르는 거죠? 예, 지금 그 이제 우리가 카드로 보통 대부분 결제하시잖아요. 그렇죠. 지하철이 1,050원인데 1,300원으로 버스는 1,050원에서 1,200원으로 그러니까 각각 250원에서 150원 오른다는 건데요. 다만 시의 교통이라는 이제 관련 상임위에서 전철 요금 250원 너무 과하다 해서 200원으로 이제 깎아서 동의를 해준 상태입니다. 근데 저희는 그
그렇게 많이 오르는 것도 문제지만 서울시나 시의회가 한 번도 시민단체들이나 일반 시민들하고 특히 이용자들과 제대로 상의나 소통을 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기 절차 그다음에 이제 적자가 많은 건 사실 언젠가 올려야 되긴 할 겁니다만 감사원으로부터도 감사를 받아서 많은 지적을 받았고 방금 9호선 문제 해결도 안 됐고 민자는 오히려 흑자를 보고 있는데 왜 올리냐라는 우리 국민 시민들의 반발이 대단한 상황이어서 지금 시의 교통위에서 지금 통과됐는데 오늘 본회의가 있거든요. 예. 오늘 본회의에서는 절대 그렇게 통과돼서는 안 된다. 제가 좀 이따 우리 김상철 위원님하고 저하고 시 항의 방문도 가고 기자회견도 지금 할 예정입니다. 예. 예. 아 그러시군요. 예. 기자회견 뭐 여기서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1차 기자회견 먼저 하면 우리 시민들하고 함께 이식으로 올려서는 안 된다. 예. 아니 우리 박원순 시장께서는 시민운동가 출신이신데 예. 시민운동 단체라든지 시민들하고 얘기를 해야지. 맞습니다. 말씀하시죠. 예, 그러니까 사실 이번 요금제에서 많이 알려지진 않았는데 가장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요. 그러니까 2004년도에 버스 요금하고 지하철 요금을 통합했습니다. 그러면서 거리 비례제라고 하는 방식으로 통합 요금제를 실시를 했는데 이번에 그게 깨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하철 요금과 버스 요금이 달라진 거죠. 그래서 예. 그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서울시가 지금 경전철 10개 노선을 민재 사업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경전철 사업자의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차등 요금제가 불가피하다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번 요금 인상의 배경에는 적자를 줄이는 것도 있지만 지금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경전철 10개 노선의 민자 사업의 그 사업자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그런 배경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더군다나 이게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시의회 상임위는 그냥 인상안이 그대로 그렇죠. 넘어가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 과정을 시민들이 보시면 굉장히 답답하실 텐데요. 예. 이 의견 청취안이 시의회로 회부가 된 게 4월 16일입니다. 예. 그리고 이게 상임위로 배정이 된 게 17일, 즉 이제 금요일인데요. 예. 근데 이게 상임위에서 통과된 게 월요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금, 토, 일 해서 3일 정도의 시간 그 중간에 주말까지 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그렇죠. 않았다는 맞습니다. 얘기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봐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예. 과정이었습니다. 그 시에서 제출한 이름이 의견 청취안입니다. 예. 시의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건데요. 예. 1차적으로 서울시가 그런 안을 만들었을 때 의견 수렴이나 심사와 소통을 안 한 게 문제였고 두 번째 시에서 말 그대로 의견 청취안이면 시의원이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정치든 행정이든 의견이든 국민들하고 폭넓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토론이라도 한번 했어야죠. 예. 그것도 없이 바로 하루 만에 의견 청취안인데 자기 마음대로 그냥 통과를 시켜버린 거죠.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금토일이면 토요일 일요일도 일했다는 건가요? 아니 논의를 사실상 논의를 그러니까 예. 제가 알아보니까 논의를 거의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 아예 처음부터 서울시 교통당국과 시의 교통위원회에서 이번에는 인상하자라고 자기들끼리 모종의 합의를 한 건데 그런 게 제일 우리 국민들이 열받아하는 거거든요. 예. 국민들한테 모든 걸 공개하고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감사원으로부터 예. 작년 기준으로만 서울시 버스가 중공영제 하에서 예. 버스 합작에 340억 정도가 과다하게 지급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올해 예. 1월 달에 발표됐습니다. 예. 근데 서울시가 그거에 대해 철저한 개선 대책을 못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아예 올리지 말자는 게 아니라 선 개선 대책을 철저히 내놓고 시행한 다음에 그다음에 시민들이 공감한 어떤 수준에서 올리자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대책이 없이 이렇게 일사천리로 강행되니까 지금 시민들의 분노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게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그렇죠.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게 더군다나 이 교통 요금이요. 이게 서민들의 그 가계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요소 중에 하나죠. 통신비와 그렇죠. 더불어서. 맞습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뭐 사실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혹은 그 외에라도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지 않고서는 서울 시내 다니기가 참 그럼요. 힘듭니다. 예.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은 대중교통 요금이라는 게 서민 가게에 주는 영향이 굉장히 큰데 실제 이제까지 서울시에서 교통요금을 인상하면서 한 번도 서민 가게 영향과 관련된 조사나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이나 예. 혹은 여론조사를 실시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의견 청취안이 의회로 넘어갔고 의회에서 그럼 그걸 해주길 기대했거든요. 예. 공청회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제 그런 부분도 넘어가지까지 진행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서서 안 차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신문이나 언론을 보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불과 몇 달 전에는 버스 준공영제 문제가 많다더라. 예. 뭐 이런저런 보조금 낭비가 심하다더라. 이걸 보고
근데 바로 요금이 너무 낮아서 적자가 납니다라는 주장을 들으니 정말 황당한 일인 거죠. 지금 우리 200원에서 250원이 오르면 예. 하루에 이제 400원이 오르니까 한 달 그렇죠. 기준으로 직장인들이 만 원 가까이를 그렇죠. 내게 되는데 예. 그럼 뭐 2, 3인이 직장인이면 집집마다 3만 원 정도 가까이가 오르게 되는 그럼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부담이 세계 최악인 나라잖아요. 예. 거기다 교통비까지 오르면 거기다 담배값은 4,500원. 담배세 올렸죠. 예, 뭐 월급쟁이들 증세했죠. 그러니까 이런 불만이 지금 우리 국민들에서 팽배한 거거든요. 예. 예. 그자 근데 감사원 결과 서울의 버스가 세금 낭비가 되고 있다. 예. 요거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예, 감사원이 그 올 1월에 그 감사원 감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정확한 명칭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교통보조금 집행 실태와 관련된 보고서였습니다. 예. 서울을 비롯해서 뭐 대구나 광주 등 중공영제를 운영하고 있는 5대 광역정부에 대한 이제 실태 조사를 진행한 건데요. 예. 뭐 서울시가 지적된 내용만 간단하게 살펴보면 서울시는 일단 다른 도시에 비해서 적정 이윤을 과다하게 보장해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뭐냐면 민간 사업자에게 어느 정도의 이윤을 보장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 서울시가 다른 데보다 높았던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다른 도시에서 하는 정도 수준으로만 낮춰도 회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아낄 수 있는 보조금의 규모가 200억 정도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 외에도 차량 감가상각비 같은 경우도 실비 보전이 아니라 업체에서 요구하는 대로 보상해 주는 걸로 해서 나타났고요. 뭐 버스 안에 이제 그 내부 광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도 원래 전체 수익금으로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업체 자체 수입으로 이렇게 관리하는 것도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이런 것들은 2004년도에 버스 준공영제가 시작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적했던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감사원 감사 결과가 이걸 확인해 준 셈인데 그러니까 한 10년 동안 방치됐던 문제들에 대한 개선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니까 매년 이런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지출은 과다하게 계산되고 예. 수입은 아예 축소되거나 아예 안 잡아버린 거죠. 수입이 정확하게 딱 밝혀져야지 그래야지 그 바탕에서 우리가 이게 중공영제를 한 이유가 혹시라도 버스 노선이 적자가 심해져 갖고 문을 닫게 되면 시민들이 불편해지니까 공적 개입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근데 민간의 공적 개입을 할 때는 제일 기본이 투명이거든요. 투명성. 그렇죠. 근데 투명하지가 않습니다. 아. 예.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계속 우리 김상치 의원이라는 이런 전문가들이 버스 회사들이 주장하는 원가가 투명하지가 않다. 부풀려 있는 게 많으니까 그 부분을 철저히 검증하고 아하. 보조금 줘야 된다. 해마다 예. 3천억 가까이가 보조금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돈이 아니니까. 근데 그 부분이 아직도 미진합니다. 아예 그럴 거면 준자 띄워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예, 준공영제 맞습니다. 준자 띄워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예, 김상철 맞습니다. 의원님? 그러니까 실제로 버스 노선이라는 게 공중파와 비슷하게 이게 경쟁이 일어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노선 하나의 노선에는 이제 한 개의 버스가 다니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예.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은 현행 버스 준공영제에 의해서 가장 많이 운송 비용 중에 가장 많이 나가는 인건비는 다 실비로 보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 외에 뭐 앞서서 말씀드린 적정 이윤이나 이런 것들이 보태져서 보조금이 나가는 건데 그렇다면 차제에 이걸 준공영제 체제에서 공영제로 전환한다는 전체적인 정책 방향을 만들어 놓고 하나씩 그렇게 공영제 방향으로 가도 무방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그냥 저희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요. 서울시에서 작년에 자체적으로 했던 내부 용역 보고서에서도 이 공영제의 전환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하는 그 용역 결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적자가 심한 건 사실이겠죠. 예. 근데 이제 그게 공영제로 넘어가면 그런 적자의 폭이 줄 수 있다.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이제 사실은 전철은 공영제로 하면서 버스는 준공영제로 민간업자에 대부분 예. 맡겨놓은 것 자체도 좀 어색하고 문제가 예. 있고요. 지하철이 해마다 4천억, 버스가 한 3천억 정도 적자가 있다고는 하는데 특히 이제 버스 같은 경우는 지하철 좀 다른데 민간 회사들이 적정 이윤을 보장해주고 방금 아까 지적된 해마다 한 3,400 정도 과다하게 지급됐다는 지적까지 있으니까 만약에 민간 회사의 적정 이윤에다 과다 지급분이 공공적으로 환수된다면 버스에서는 최소한 지금보다 공공 비용이 줄어들 여지도 있다. 충분히 추진할 가치가 매우 높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이게 지금 어쨌든 어떻게 이거 지금 상황을 그럼 타결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대중교통이라고 하는 게 공공 서비스인 이상에는 그 정부 혹은 지방 정부의 재정 투자가 불가피하다는 걸 좀 인정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예로 원가 보존율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실제 원가 대비 요금이 얼만큼 차지하느냐는 건데 서울 같은 경우는 지하철이 한 70% 약간 못 되고요. 그 다음에 버스가 한 80% 약간 못 되는 수준입니다. 반면에 다른 그 광역정부, 해외 광역정부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40% 50%대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 나머지 부분들은 공공투자로 유지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대중교통 서비스가 공공 서비스로서 필수제에 가깝다라고 하는 정책의 변화 혹은 대중교통 철학의 변화 이게 전제되지 않으면 반복적으로 이 적자는 시민, 이용자 시민이 부담해야 된다라는 이 논리를 벗어날 수 없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안 처장님 말씀하신 예. 조조 할인. 예. 예? 옛날엔 극장만 조조 할인이 있었는데 이 조조 할인이라는 건 정말 의미가 있는데요. 대중교통의 공공성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 일찍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서민, 셀러리맨들이 많거든요. 예. 이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가 세계 최악인데 교통비도 만만치 않잖아요. 부담이. 예. 20%라도 할인되면 일단은 가게도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특히 9호선이나 2호선 지옥철 문제 같은 경우는 예. 수요가 확실히 분산됩니다. 싱가포르가 실시하고 있는데 한 8에서 9% 정도 수요가 분산된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6월 달부터 실시한다고 하는데 서울시는 저희는 9호선을 먼저 실시해서 빨리 수요를 분산시키자. 9호선 주민들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먼저 혜택을 그렇죠. 보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조조 할인 뭐 이것도 딱 뭐 싱가포르에서 한다고요? 이거를요? 아침에 싱가포르에서. 예, 뭐 싱가포르도 하고 호주도 하고 뭐 여러 나라들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거 확대하면은 그래도 좀 부담을 줄 수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조조 할인뿐만이 아니라 예전에 대중교통을 이용하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뭐 학생 할인권도 있었고요. 정액권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2004년도에 그 교통카드 체계로 전환되면서 이 요금 구조의 다양성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차제 조조 할인을 도입하는 만큼 요금 체계도 좀 부담에 맞춰서 좀 다양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이 무슨 날이냐면요. 다음 주가 개편이라서 이 대한민국을 고발합니다. 마지막 날입니다. 예. 그 우리 안 처장님 계속 1년 동안 같이 했는데 제일 인상 깊게 고발했던 것 어떤 거 드실 수 있어요? 제가 무슨 뭐 무서운 고발보다는 우리 생활 속에 우리 시민들 이야기니까 저희는 계속 일관되게 교육비, 주거비, 통신비 이렇게 또 의료비 뭐 오늘 말하는 이런 교통 문제로 고생하는 시민들 입장을 대변했던 게 기억이 나고요. 참고로 지하철 9호선 문제에 계속 제가 목소리를 높였더니 서울시장님이 이 방송을 직접 들은 건 아니고 텍스트로 읽고 더 적극적인 대책을 내놔라 지시를 했답니다. 이제 이런 피드백도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우리 국민들 그 화상도박장 때문에 고생하는 용산 주민들 이야기도 인상 깊었고요. 세모녀 사건에 대한 대책 더 세워야 된다. 또 대한항공과 조현아 사태도 기억나고 홈플러스가 개인정보 불법 매매한 거 방송에 소개했는데 실제로 소송이 들어갔습니다. 예, 승소해서 다시는 대기업 그런 일 못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영화관 폭리 또 각종 통신 이슈들 이런 거 정말 맞습니다. 기억납니다. 정말 우리 시민들이 한국 살기가 너무 어려운 면이 많습니다. 근데 진짜 이런 민생이나 복지 같은 거 또 대기업의 어떤 담합이나 폭리 같은 거 이런 문제들은 좀 많이 해결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근데 더 좀 다루고 싶으셨던 게 어떤 거예요? 제일 다루고 싶었던 게 주택임대차 전월세 문제. 제가 상가임차인 문제는 많이 다뤘었는데 주택임대차 전월세 문제니까 국민 절반이 집이 없는데 이분들이 뭐 지금 현행법에 의하면 2년에 한 번씩 전월세가 폭등하거나 쫓겨다녀야 되니까 전국 세입자협회라는 조직이 생겼거든요. 서울 세입자협회도 생겼고 독일에 있는 세입자 단체들 전해서 한번 모셨는데 못 모신 것도 아쉽고 또 예전에 이제 교수님도 쉬는 시간에 한번 말씀해 주셨던 그 요즘 배달에 여기 수수료가 많게는 한 번 시킬 때마다 2,000원씩 나오니까 중소자영업자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하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신용카드 가맹수 그리고 이제 사실 우리 장글에 우리 비정규직으로 고통받는 분들 한번 좀 몇 분이라도 모셔가지고 미생이 완생이 돼야지 미생이 살생돼서는 안 된다. 그렇죠. 현 정부가 비정규직으로 확산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도 한번 꼭 해보고 싶었는데. 알겠습니다. 너무 아쉽네요. 저만 남아요. 다 떠나십니다. 그러니까요. 최영일 선생님도 떠나시고.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1년 동안 우리 안진걸 처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 아닙니다. 저희가 어두운 곳은 그래도 계속 밝힐 겁니다. 예. 어두운 곳을 밝히는 것이 바로 언론의 사명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그리고 공공교통네트워크의 김상철 정책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이성민 선배님, 고민 있으세요? 요즘에는 돼도 빠르고 또 내가 아프면 애들이 고생이고 어떡하지 현빈 씨? 그러니까 받아야죠. 삼성생명 골든밸런스 통합자산분석 컨설팅. 보장부터 은퇴까지 인생 자금의 황금 비율을 맞춰주거든요. 그래? 어떻게 받지? 삼성생명 컨설턴트와 상의하세요. 양동근의 캔디의 소리를 찾아서. 재림 오빠는 어땠어? 난 스웨트. 넌? 난 딜리셔스 했는데. 이 소리는 캔디 크러쉬에 빠진 송재림 김소은 커플이 사탕 타령하고 있는 소리입니다. 사탕해? 그럼 다운해. 내 삶의 스윗 소다, 캔디 크러쉬 소다. 전체 이용가. 소영 씨, 요즘 피부 관리 어떻게 하세요? 어바네이징 코렉터로 관리하고 있어요. 안티에이징. 예전엔 시간만 이기면 된다고 생각했죠. 이제 스트레스, 유해 환경으로 인한 도시형 노화까지 빈틈없이 관리해요. 아이오펠 어바네이징 코렉터. 빈틈없는 안티에이징, 이게 답이다. 바리스타 공유의 초간단 카누 레시피 공유. 카누 싱글샷을 만든 후 따뜻한 우유를 부어주면 부드러운 카누 라떼 완성. 카누라면 어떻게 즐겨도 맛있으니까. 세상에서 가장 작은 카페 카누. 카누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레시피와 만나세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 15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죠. 지금까지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